안녕하세요, 고양이 RPG입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을 보다가 사정이 생겨 고양이를 파양해야 된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좋은 것 먹이고 입히려고 알바를 시작하고 집안 가득한 털에 하루 세끼 털밥, 털국 먹고 털옷 입고 털숨 쉬며 사는 집사들도 많은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양이가 귀엽고 좋아도 키우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데려온 고양이가 언제든 병들 수 있고 또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책임지실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고양이를 키우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SNS 보다가 귀여워서 고양이 입양하는 사람. 고양이는 10년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는 긴 생애를 가진 녀석입니다. 그런데 귀여워서 또는 릴스, 틱톡에서 봤는데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 이런 이유로 고양이를 데려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고양이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고민 없이 입양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3달을 넘기지 못하고 파양을 결정하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보호소 관리소장님께 들었는데 파양하는 대다수의 사례가 이렇게 큰 고민을 안 하고 고양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지 고민해보세요. 최소 2주에서 1달 정도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양이 관련 유튜브, 예를 들면 고양이 RPG 같은 채널을 구독하고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고양이를 데려오거나 알레르기를 무시하고 참고 견디겠다고 하면 결국 사람도 고양이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흔히 고양이 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고양이의 알레르기의 대부분은 고양이의 침샘과 땀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털이 빠지지 않는 일부 품종을 키우면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아이의 고양이 알레르기를 무시한 채 고양이를 입양했지만 결국 아이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져 고양이를 다시 파양했다고 들었어요. 고양이를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큰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고양이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기 전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입양 전에 고양이와의 접촉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심하지 않은 경우 헤파 필터,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알레르기 완화제를 통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병원을 방문해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청소를 싫어하는 사람. 고양이는 매우 깔끔한 동물이지만 털이 많이 빠지거나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집안 가득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만약 청소를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성격이라면 고양이와 함께 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혹시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중에 검정 코트를 입고 나온 친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고양이 옷인지 그 친구 옷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털 관리를 게을리 하다 보면 결국 집안에 털이 쌓이고 고양이도 스트레스를 받아 피부염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털 관리가 소홀할 경우 집안이 쉽게 더러워지고 고양이에게 벼룩같은 기생충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털이 적게 빠지는 스핑크스, 벵갈, 샴, 민스킨 같은 품종을 고려하거나 집사 청소 루틴을 만들고 자동화된 청소기기,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고양이를 빗질해주고 고양이 전용 털 제거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 여행이나 긴 외출이 잦은 사람. 장기간으로 집을 비우는 사람이라면 자동 급식기랑 자동 화장실을 두고 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언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장기간 집을 비웠는데 고양이가 인덕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스위치를 켜가지고 집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고양이는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서 입양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사와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처음 입양하신 3개월간은 장기간 외출을 좀 지양해주세요. 고양이가 집사랑 떨어져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집사가 장기간 안 보이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외출 전에는 미리 집사가 없는 시간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주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통장인 사람. 아니, 그럼 가난한 사람은 고양이도 키우지 말라는 말이냐? 네, 맞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료, 모래, 정기적인 건강검진, 장난감은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준비해야 해요.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양이와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 지출은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처음 고양이를 데려오면 기본적으로 종합 백신을 3차까지 맞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제 기억에는 다 합쳐서 한 10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백혈병, 복막염 예방주사를 추가로 맞으면 비용이 조금 더 들죠. 여기서 끝인 줄 알 수 있지만 집에서 키우는 집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컷은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암컷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비용이 나와요. 입양을 하자마자 병원비로 50만원 정도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병원 갈 일이 많아요. 매년 항체 검사하고 종합백신을 보강 접종해줘야 해요. 일부 품종묘들은 천성적으로 유전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유전병은 완치가 힘들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는 내내 병원을 들락날락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고양이 입양은 하지 말아주세요. 6번째, 좁은 공간에 살기 싫은 사람.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 기구나 장난감을 하나둘씩 사다 보면 집이 정말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고양이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고양이 더하기 1개로 놔야 하고 고양이 식기나 수반도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특히 놀이공간, 배변공간, 식사공간을 한 곳에 두면 고양이의 배변 실수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돼서 떨어뜨려 놓자니 또 공간이 너무 좁죠. 또 고양이는 쉽게 질려하기에 놀이 요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서 캣타워, 캣휠, 캣폴, 스크래처 자꾸 늘리다 보면 이게 우리 집인지 고양이 소굴인지 헷갈리게 돼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게 보통 5.5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동물병원 협회인 AAHA의 논문에 나와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살기 싫은 사람은 고양이 키우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양이를 넓은 공간에서 키우는 방법은 제가 위에 카드와 고정 댓글로 넣어 놓을게요. 마지막 7번째,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유형,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양이는 입양하는 순간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고양이의 건강, 행복, 안전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양이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 병이 생기거나 이별할 때를 생각했을 때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고양이 입양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위 6가지 유형에 내가 다 부합해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더라도 7번, 책임감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저는 고양이를 키우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위에 있는 문제들은 고양이를 더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7번,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보호소에 또 한 고양이를 파양하게 될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 성남보호소에 다녀왔을 때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 파양한 쿠숏 한 녀석이 파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그 파양한 사람을 제가 찾고 싶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우기 전 정말 내가 이 한 생명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고양이를 입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되는 7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셨어요. 그 중간중간 제가 어떤 유형들은 어떤 방법들로 해결해보시라고 적어두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해결책 외에 다른 정보들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실 때 고양이를 입양해주세요.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